안녕하세요. 미생물 유전학.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 핵심 원리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세균이 어떻게 스스로를 바꾸고 또 서로 유전 정보를 주고받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원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아주 긴 이야기책이 있는데 거기서 오타가 딱 하나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소한 오타 하나가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돌연변이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유전적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돌연변이, 이 유전적 오타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볼게요. DNA에 생기는 오타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점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책에 있는 글자 딱 하나가 다른 글자로 바뀐 것과 같아요. 비교적 단순하죠? 근데 틀 이동돌연변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글자 하나가 아예 추가되거나 쏙 빠져버려서 그 뒤에 오는 문장 전체에 읽는 방식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낳겠죠? 그럼 점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침묵돌연변이. 이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오타는 났는데 최종 단백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둘째, 미스센스 돌연변이. 이건 오타 때문에 다른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서 단백질의 기능이 바뀌는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최악은 넌센스 돌연변이인데요. 이건 문장 중간에 갑자기 마침표가 찍힌 것처럼 단백질 합성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틀 이동 돌연변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뚱뚱한 고양이가 쥐를 먹었다. 멀쩡한 민정이죠? 근데 여기서 글자 하나만 쏙 빼버리면 그 뒤에 오는 단어들이 전부 밀려서 완전히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거죠. 자, 이제 유전나무에 오타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세균들은 이렇게 생긴 변화, 즉 새로운 유전 정보를 어떻게 서로 공유할까요? 이게 마치 그들만의 소셜 네트워크 같아요. 그 비밀은 바로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라는 방식에 있습니다. 보통 유전자는 부모가 자식에게, 즉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잖아요. 이걸 수직적 전달이라고 하는데 세균들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정보를 주듯이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수평적 전달입니다. 세균이 무섭게 빨리 진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유전자 공유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질 전환, 접합, 그리고 형질 도입. 이름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기 쉽게 각각 떨어진 쪽지 줍기, 다이렉트 메시지, 택배 서비스라고 비유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형질 전환, 바로 쪽지 줍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길에 어떤 유용한 정보가 적힌 쪽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다른 세균이 죽으면서 남긴 DNA 조각을 살아있는 세균이 낼름 주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접합. 이건 다이렉트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이죠. 한 세균이 필리라고 하는 아주 가느다란 다리를 쭉 뻗어서 다른 세균과 직접 연결해요. 그리고는 플라스미드라는 유용한 유전 정보가 담긴 꾸러미를 직접 건네주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요. 보이시죠? 두 세균이 이 필리라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 유전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형질 도입이건 택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택배 기자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에 감염하는 바이러스가 원래는 자기 유전자를 포장해서 퍼져야 하는데 가끔 실수를 해요. 세균의 DNA 조각을 자기 것인 줄 알고 포장해서는 엉뚱한 세균에게 배달해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세균들이 자연적으로 유전자를 주고받는 놀라운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과학자들이 바로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마음대로 다루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죠. 마치 정교한 공작 키트처럼요. 제조합 DNA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아주 간단한 공작 활동이랑 비슷해요. 첫째, 제한 효소라는 아주 특별한 분자 가위로 DNA의 특정 부위를 싹둑 자릅니다. 둘째,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유전자 조각을 그 잘린 틈에 끼워 넣고요. 마지막으로 DNA 연결 효소라는 분자풀로 착 하고 단단히 붙여주면 끝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 전과 후 사진입니다. 왼쪽에 동그란 플라즈미드를 가위로 잘라서 열고 그 사이에 새로운 DNA 조각을 끼워 넣은 다음에 다시 풀로 붙여서 오른쪽처럼 완전히 새로운 제조와 플라즈미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재조합 DNA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를 세균의 플라스미드에 이렇게 끼워 넣잖아요. 그러면 그 세균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인슐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이 기본 개념들이 그냥 실험실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세계, 특히 의학과 질병 문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균들의 이 놀라운 유전자 소셜 네트워크에는 사실 아주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만 공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종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하는 유전자도 바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다시 말해 인류를 위협하는 슈퍼박테리아를 만들어내는 주범이 바로 이 유전자 공유 메커니즘인 거죠. 자료에 있는 이 문장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재내성을 보이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은 오늘날 의료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병원에서 심지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마주하는 이 위협이 바로 이 세균들의 빠르고 은밀한 정보 교류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류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DNA를 자르고 붙이는 아주 정교한 공작 키트를 개발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세균들은 수십억 년 동안 이 유전자 편집을 해온 그야말로 베테랑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전자를 바꾸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진화의 전쟁터에서 과연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일까요? 아니면 세균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